투자 짬밥이 아무리 오래돼도 하락장은 괴롭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커도 괴롭습니다. 5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나 50억을 투자하고 있는 슈퍼개미나 괴로운 거는 똑같다. 오히려 50만 원 투자한 사람이 더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튼 하락장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하락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된다. 근데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요. 그냥 안 보고 계좌 다 어플 지우고 눈 질끈 감겠다.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둘 다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당장 돈을 더 잃지 않기 위해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하락장 다음에는 상승장이 와요. 그러면 그 상승장에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들어갈 거냐, 준비된 사람으로 들어갈 거냐,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상승장, 지금 하락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증시는 이렇게 상승장만 있지 않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상승장이 오고, 하락을 했다가 상승장이 와요. 그래서 그냥 눈을 질끈 감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 지점을 정확하게 잘 노리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겠죠. 보통 이 지점을 잘 노렸던 사람들, 또는 이 지점에 잘 준비해서 종목 교체를 했던 사람들이 보통 더 큰 수익을 냅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하락장이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수비를 해야죠. 수비랑 공격만 잘하면 됩니다. 하락장 딴 거 없어요. 자, 먼저 수비. 어떤 걸 수비를 해야 되느냐? 왜 떨어졌는지를 보세요. 지금 하락장. 왜 Y? 왜 떨어진 거야 대체? 이걸 봐야죠. 왜 떨어졌는지를 본 다음에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이 악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뉴스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진짜 뉴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뉴스들을 쭉 보세요. 팩트만 정리하세요. 뭐 상상력, 더 떨어질 겁니다. 뭐 추가 하락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보지 마시고 왜 지금 악재로 반영이 됐는지 팩트들만 정리해 본 다음에 우선은 잠깐 나갔다 오세요. 이걸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낚시를 하시든 뭐 운동을 하던 뭐 달리기를 하던 뭐 명상을 하고 오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오신 다음에 제3자의 관점에서 보세요. 객관적인 전지적 관찰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성에서 지구를 본다라는 시점으로 딱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겠죠. 이게 증시가 앞으로 더 하락할 뉴스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분명히 더 하락할 뉴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이거 하락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견디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경험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 내가 IMF를 겪어봤다, 닷컴 버블을 겪어봤다, 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봤다, 2011년 유럽발 리스크를 겪어봤다, 뭐 여러 가지 하락 경험하다 보면은 이 정도 뉴스에서 이 정도쯤 떨어지더라라는 그 감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만큼 떨어지던데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좀 과했네, 올라오겠네, 이런 경험의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뭐 그게 어렵다라 그러면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하락장이 와도 내가 우량주를 쥐고 있으면 보통 본전에는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라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떨어졌는데 이제 악재를 봐야 돼요. 이 악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적 이유로 된 악재 아니면은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 있고 심리. 예를 들어서 뭐 사실로 쳤을 때 기업이 뭐 30% 정도가 다 망했다, 부도가 났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뭐 어디가 지금 뭐 큰 대기업이 파산했다, 뭐 은행이 부도가 났다, 이런 것들은 사실인 거고요. 심리는 무섭다, 괴롭다, 지금 투자자들이 무서워한다, 패닉에 빠졌다, 뭐 그냥 내던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에 기반하는 거면은 저는 그렇게 이걸 악재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데미지를 먹는 수학적 데이터만큼 증시가 떨어진다라 봐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과하게 떨어졌으면 다시 반등하고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건데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근데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다르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시간이 되면 해결될 문제고 그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미국이 부도가 나고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론의 과정이, 생각의 단계에 뭔가 좀 오류가 있었죠.
기축통화국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가 부도가 난다? 뭔가 좀 오류가 좀 있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이 뭐 달러를 더 발행한다던가 연준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묵인을 할 것이다. 왜?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인가 아닌 기업인가? 내 기업은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거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혀 수출이나 이런 생산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 내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할인을 받았다. 이거는 세일인가 아니면은 악재인가? 저는 보통 세일이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에 접근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수비를 탄탄히 다지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주식이면 팔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없는 주식이면은 홀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더 추가 하락을 했다. 좀 과하게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박앤 세일이라고 부르죠. 물론 박앤 세일도 지하 5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층마다 좀 나눠서 사야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수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격이에요. 어차피 하락장은 끝나요. 하락장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좋겠어요. 하락장이 끝나면 무엇이 오를까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가겠죠. 그럼 중국 관련 주들이 좋겠느냐? 좋았죠. 실제로 차화정 주식들이 7배에서 15배까지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수출을 했던 자동차 도요타 사태가 나고 나니까 현대차만 해도 주가가 그때 7배 이상 올랐고 기아차도 7배 넘게 올랐었죠. 그럼 그 기업을 분석할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승장이 오는데 다음 상승장에서 하락장이 왔으니까 다음 상승장은 몇 년도가 될까? 지금으로 치면 한 3년, 4년부터 2027년이 이제 보통 주글라 사이클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20년마다 오는 사이클로 치면 조금 강한 주글라 사이클이 와요. 한 4년 정도 대세 상승장에 온다라고 보는 게 사이클 주기인데, 자, 그러면 이 사이클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 보면 친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또는 전기차 산업이 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죠. 클라우드도 그럴 거고 자율주행차도 그럴 거고 여기에 성장할 만한 사업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때 분석하면 늦어요. 돈 벌 기회가 안 나와요. 하락장 때 다 공부해 놓고 스탠바이 한 다음에 요때만 저점마다 사서 모은 사람이 돈을 제일 크게 벌 수 있어요. 텐베거를 10배 지점에서 사면 안 되죠. 텐베거는 쌀 때 사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재무제표 봐야 되겠죠. 기업들 레포트 보고서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산업적만 봐야 되죠. 외국 경쟁사 상태도 봐야 되겠죠. 외국 경쟁사가 다 자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다 걸러냈다라고 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CEO를 봐야 돼요. CEO 인터뷰라던가 CEO 오너들을 봤을 때 그동안 주주들을 얼마나 뒤통수 쳤던 사람인가 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뒤통수 친 사람은 이 상승장을 주주한테 다 주지 않아요. 본인이 몇 번 해먹으려고 뭔가 좀 괴롭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0% 먹을 걸 300%밖에 못 먹는다던가 먹어야 되는 타이밍에 손절하고 나온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CEO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업을 다녀와 보세요.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라 지금 안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견학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다니면서 그 공장 내부를 어떻게든 시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그 공장 근처를 한 바퀴 둘러보고 공장 근처에서 밥을 먹어보고 공장 근처에서 커피를 마셔보고 그냥 술을 마셔보세요. 그냥 그러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그렇게라도 최소한 내 눈으로 보고 나야지만 투자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새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직원들이 자기 기업에 대한 막 뒷담화를 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새로 나온 기법인데 블라인드를 쫙 보면서 여기는 참 미래 없구만 아니면은 와 여기 CEO라던가 여기 분위기 괜찮네, 직원들이 으쌰으쌰하네, 여기 연봉도 잘 주고 복리후생도 좋고 직원들이 안 빠져나가겠네, 이런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그러면 혹시 지인 중에서 근무하는 친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들도 모르는 꿀팁을 혼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박 주식을 찾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딱 갔더니 직원 중에 하나가
T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귀띔을 해줘요. 와, 이거가 있다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는 거죠.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때 이 회사 PER이 7배입니다. 손해가 안 볼 것 같죠? 아, 해보자. 해보는 거죠. 실제로 T사랑 뭔가 연관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력적인 기업들을 리스트를 정해보세요.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자, 1번, 2번, 3번, 4번인데, 보통 한 1번에서 5번까지만 투자하면 됩니다. 뭐 너무 많이 골고루 내려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분산을 좀 정해가지고, 뭐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1, 2, 3, 4 골고루, 뭐 이런 식으로 월급 받을 때마다 1, 2, 3, 4 골고루 해서 분산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왜?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상승장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나를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정확한 저점을 찾을 수 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사겠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보너스 받은 돈은 남겨놨다가 그래도 본인이 오는 그 확신이 왔을 그 타이밍에 그때 보너스 정도는 투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잘 안 맞을 거예요. 오를 것 같죠?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이게 주식은 절대 다수가 돈을 벌 수 없는 게임인 게 다수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은 보통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의외로 역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투자를 직접 하다 보면은 결국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승장을 잘 준비했고 투자를 했고 이제 한 4년 정도 수익을 걷어가면 되는 거죠. 물론 뭐 미국 주식이라 그러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미국 주식이든 베트남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어떻게 해서든 주식을 찾아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어도 견딜 수가 있지 그냥 오로지 주가창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람 미칩니다. 실제로 그 슈퍼개미들 보면요. 주식 투자만 하고 맨날 커피 마시고 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더 열심히 일해요. 사업이라도 해요. 왜? 그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 이 사업에 내가 전념함으로 인해서 좀 투자의 관점을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 보유한 주식 때문에 내가 손절하거나 엉뚱한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 합니다. 저도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타 방송 출연이나 막 어떤 강연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강연하고 나면은 살 시간을 놓쳤어요. 이제 팔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딱 아침에 브런치 딱 커피 한잔 하면서 신문 보고 딱 주식창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손가락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또 뇌동매매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전업 투자자보다는 근로 투자자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견디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